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대지수 혼조를 보였는데 조금 전에 코스닥이 0.01%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대지수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10시 구간에 IR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금정위에서 금리를 0.25%로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는데 엔달러가 지금 하락하면서 엔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엔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상위 종목 통해서 오늘 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진원생명과학이 14% 넘게 오르면서 3,1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속대응 협력기구 회원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진다이아가 12.83%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추용 드릴 핵심 부품 PDC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830원이고요. DI 모처럼 만에 이 종목의 저점 매수 눈에 띄시죠?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장비 9%의 강세로 17,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우선주비 7%, 다스코가 7% 넘게 오르면서 4,385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시장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두산 6.13%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쪽에서 SMR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일부 원전주와 두산까지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삼화페인트가 5.98%의 상승을 GS 글로벌 가스전 관련주 5.87%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5.43% 상승하면서 21,3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화학이 공급 해지 소식에 따라서 15%까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T엄셀즈와 맺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LT엄셀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이고 최근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율촌화학 측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계약 해지라면서 법률 검토 이후에 대응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I 첨단 소재 2분기 깜짝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불확실하다라는 전망 속에서 7.84%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SC 엔지니어링 자회사 중국 사완제약과 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긴 합니다만 주가는 6% 내려섭니다. 대북주 일신석재가 6.6%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팀F 반사의 기대감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던 KCTC는 6%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한화시스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이틀 연속의 조정을 받으면서 5% 하락이 있고요. 부산산업 3.92%, 가스전, 우크라이나 재건 함께 걸쳐 있습니다. 조정이고요. 세기상사가 3.9%, 대북주 인디에프가 3.78%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지 종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좋았었던 진원생명과학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에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또 미국의 신속대응 협력기구에 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진원생명과학을 토대로 해서 시장을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은 오늘까지 완전하게 개별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시도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었던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그냥 딱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도주들은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 개별주가 움직일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덩치 작은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대단타의 날이다, 단타꾼들의 날이다, 약간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이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이제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트레이딩적으로만 거의 이제 이 매매가 유효한 그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단타 시장만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이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수급을 적게 넣고서도 돌릴 수 있는 덩치 작은 개별주들이 시장을 상당히 또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FOMC 지나가고 나서는 또 새롭게 자리를 잡아주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어제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굳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를 앞두고 그냥 대놓고 개별주들이 도는 날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트레이딩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분하게 FOMC 결과 보고 나서 이제 어느 종목이 또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러한 이제 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를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골라왔었던 종목군들과는 약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에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를 준비해야 될 쪽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각을 해볼 때 주도주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힘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그 섹터군 내에서도 성장성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오늘 하락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나 2차 전지일 겁니다.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러냐, 자꾸 이제 또 급등을 하고 왜 이렇게 이제 보일까라는 부분을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대로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제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매크로 수급이 가장 주가 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매크로 수급을 제외하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이제 급등이 가파르게 나오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바닥 잡을 때 혹은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매크로 수급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바닥을 잡을 만한 타이밍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번 FOMC 지나가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 제외하고 새로운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준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FOMC 이후에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또 새로운 이 8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점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새롭게 짜여지는 판 속에서 움직일 종목들 하반기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종목들, 그 가운데서는 금리 인상에 좀 피해를 입었었던 쪽이 될 가능성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가운데서 코로나 관련주 진원생명과학 알아봤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주는 시장의 매크로 수급이 시장의 바닥을 형성할 때 정도만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제한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되면서 40% 넘는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재활 로봇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22,000원, 현재 주가는 31,2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00여 종의 로봇을 개발한 로봇 기업입니다. 다양한 보행, 재활 관련한 그런 의료 로봇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젠텍이 20.89% 급등하면서 6,77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관리 솔루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 진단 임상학회에 참가해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 여기에 코로나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SG가 20% 넘게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이 종목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17.79%, 이화공영이 16% 오르면서 어제부터 4대강 관련주가 시장에서 또 새롭게 움직입니다. 14년 만에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이죠.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다음 이어서 보시면 삼표 시멘트 14.94%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4대강 관련주에 이어서 댐 건설 관련해서 시멘트주가 오늘장에 움직이며 확장되고 있고요. 하치가 14.4%, 스피어파워 13.97%, 동훈 아나텍은 13.49% 급등하면서 21,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에 이어서 뇌, 신경, 심혈관 등의 진단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실 수가 있는데요. SI 리소스가 10.75%, 대왕고래 관련주 움직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이즈 미디어가 9.33%의 하락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8.36%가 내려서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첫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 약세를 불러오고 있고요. S큐어가 7%, 이 X큐어도 최근에 2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 종목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연과 환경 4대강 관련주죠. 이 종목은 오늘 하락하네요.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옵티코어가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리드, 이램, 앱클론, DX, VX 같은 종목들이 5% 하락하면서 일부 바이오주의 조정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또 오늘 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또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화공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댐을 새로 건설한다. 비가 또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배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댐을 새로 건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이제 일제히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 이제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번의 수급을 밀어넣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왜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도주의 대체 역할을 해줬었던 조선이나 방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들도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에서 이제 갈 만한 게 이런 덩치 작은 종목들밖에 없는 겁니다. FOMC를 앞두고서 수급을 크게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우니 이제 이러한 이 개별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
뭐 댐 건설 관련된 이런 또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또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뭐 꾸준하게 뭐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화공영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고 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구나. 그런데 뭐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량 다 빠져버려서 지속성을 가져가기에는 힘들겠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고 내일 이후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그 이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맞는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폴라리스 그룹주들을 좀 포함을 해서 AI 종목들을 또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들, 뭐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지금 마음 AI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루닛 뷰노.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조금 이 순위가 많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루닛 뷰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좀 하락으로 끌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나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살짝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까지 뭐 엔비디아에 대한 독주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형 뭐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다가 지금은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한 아성도 살짝 깨질 위험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살짝 이제 위험하니까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이 프리미엄이 좀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당장의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섹터군이죠. 올해 과연 얼마나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년에는 과연 이제 얼마나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이제 이 시장 키워드가 성장이라는 부분을 볼 때 결론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섹터군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닛이나 뭐 그다음에 최근에 뷰노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이 좀 괜찮기는 했었는데 사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이제 물량을 좀 뱉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외에 뭐 폴라리스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바스 AI, 뭐 마음 AI 등등 해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상당히 또 이제 수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선을 돌리시는 쪽이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전략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AI 소프트웨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으로 핵진 전략을 노리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라는 점까지 오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경계감 관망세 속에서 대형주, 대장주, 주도주의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 테마 쪽으로 움직이면서 4대강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폴라리스 AI 등 AI 소프트웨어와 의료 AI 쪽 기대감이 꺼지고 있습니다. 해칭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